우리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앞에 거기 3페이지에 21번부터 4번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니? 21, 2번? 21, 이렇게 두 개? 또 있니? 우선 그 페이지만. 4번? 오케이. 한번 보자. 자, 21번에, 뭐라 돼 있는데, 그냥 빈칸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지. 주제를 찾아야 될 것이고. 코트해라. 코팅하라니, 코팅. 코팅. 신선하고 축축한 면봉을 소금에다가 그리고 다양한 너의 혀의 지점에 대라. 어쨌든 뭐 소금 묻혀서 이렇게 혀에다 대라는 얘기네. 기록하면서 너의 맛이 어디가 가장 강한지, 어디서 제일 강하게 느껴지나. 그냥 맛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가글 해라. 혀를 깨끗이 하고 이번에도 설탕으로 이렇게 코팅된 면봉을 사용해서 똑같은 지점에 또 기록해라 결과를. 어디가 맛이 제일 강한가. 지금 요거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엔 레몬 주스야. 레몬 주스로 또 마지막 가글 후에 이번엔 커피를 또 마셔보래. 뭐야? 너의 반응들을 비교해라. 너의 친구랑 한번 비교해봐라. 자, 지금까지는 뭐 실험 같은 거고 결과가 항상 중요하잖아. 여기다. 당신의 이런 맛의 패턴이 드러내준다. 뭔가의 이상을 드러내줍니다. 그냥 맛에 대한 선호 이상의 것을 드러내준다.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최근 연구는 보여주는데, 이거네. 연결을 맛의 상태, 스테이터스, 지위나 상태, 행동의 디스오더. 여기 장애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서가 안 잡힌 거거든, 디스오더. 그래서 뭐 식이 장애 할 때 그런 말 쓸 때 있지.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테이스터니까 맛을 보는 사람의 상태와 행동의 장애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계속 맛을 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시가 나왔어.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구체적이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답을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들여, 실전에서. 예를 들어 맛을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가지는 경향이 있다. 더 높은 인시던스 알코올리즘, 그냥 알코올 중독 정도 되겠지. 알코올 중독에 더 높은 경우를 가진대요. 왜냐면 리퀄, 이것도 그 술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그들에게 less bitter, 덜 쓰게 보이기 때문에 술이 덜 쓰니까 이제 술 많이 마시게 된다. 반대로 너무 맛이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해. nutritious,
영양분이 풍부한 오늘 있었지? 단어에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약간 쓴 음식을 피하게 된다. 브로콜리 같은 거. 그래서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였습니다. 빼앗다. 그들에게서 균형된 식사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예시를 보고서 이제 이게 확실해지네. 아, 맛을 얼마나 잘 느끼냐. 그지? 맛의 느낌. 이것에 따라서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구나. 맛을 잘 못 느끼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고, 너무 맛을 잘 느끼면은 약간 균형된 식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도 보면은, it makes sense, 합당하다, for, to, for가 to 하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까지 당신이 이렇게 closer pay attention, 아주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맛에다가. 왜냐면 빈칸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그지? 그냥 주제다, 빈칸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화학 물질이 뭘까? 최소한 너의 입에 그게 데스티니, 운명이 될 수 있다? 아, 뭐지? 화학 물질은 뭐고 운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주제 그대로 찾는다. 혀의 모든 부분이 느낄 수 있다, 모든 맛을. 강도. 맛의 강도. 이게 이거네. 맛을 얼마나 세게 느끼나, 못 느끼나. 강도, 세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방향도 틀렸어. 영향적인 혜택, 음식에 다르다. 영양분 얘기 아니야. 맛의 민감성에서의 차이. 이거지? 형성할 수 있다. 개인의 dietary behavior, 어떤 식사와 관련된 행동들을. 맞네. 그지? 행동장애가 결국 술을 많이 마시거나 쓴 음식 안 먹게 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초창기의 노출은 어렸을 때겠지? 평생의 선호를 결정한다. 이현이 몇 번 했어? 5번? 5번? 우리 다이어트 자체가 그 식단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이어터리 하면은 식단의, 음식의라는 행동. 그것 때문에. 그래도 초창기 노출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딱 안 잡히면은, 읽다 보면은 그럴듯해. 자, 기준을 항상 잡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적어 놓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2번. 특히 요지 같은 거는 절대 반전 없거든? 초반에 주제 같아 하면 바로 가. 실험이 검증한다. 과학의 임브레이스, 포용, 뭐 이런 거지. 이그노런스, 무지.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들은 필요 없잖아.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단어. 무지의 포용. 이게 중요해 보여. 그럼 무지를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지. 단언컨대, 주장하건대 무시하고요. 최악의 것이 나오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마이너스는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들이 know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최악의 것이래.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체크하는 것 없이. 체크하지 않고. 마더투란 표현도 기꺼이 뭐만 하다 정도야. bother to check. 기꺼이 체크하는 것 없이. 귀찮지만 체크하는 거 없이. 그런 느낌. 연결됐어? 연결됐어, 송현이도? 같은 내용인 거 알겠어? 그지? 무지를 포용을 해야 되는데, 알 거라는 걸 이렇게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지. 무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실험적인 philosophy 무슨 그것의 등장, coincided with revelation of curiosity as a valuable rather than questionable attribute. 이게 좀 어려웠네. 등장. 실험 철학의 등장이 이게 동사거든. coincide with가 뭐뭐와 일치했다는 뜻이었어. 함께 인시던트, 사건이 일어나다 해서 일치하다야. 호기심의 자유 정도 되겠네? 가치 있는 것으로서 questionable,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attribute, 특성보다는. 솔직히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이야. 괜찮아. 어려워. 딱 느낌 오잖아. 이거는 말들이,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고 버려도 돼. 그냥 이 얘기 이것지 하고 넘어가. 지금 주제, 제목, 요지에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한정에서. 모든 그런 실험적인 과학, 오늘날 종종 가정되어진다. 뒷받침을 받는데 철학적인 틀에 의해서 그리고 approved, 승인된 methodology. 메소드가 방법이니까 뭐 방법학 정도인데 뭐또 설명 들어가는 거. 야, 여기 중간에 좀 해석이 어려웠네, 그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여기 어렵다고 여기 막 두 번, 세 번 봐서 여기 있는 거 다 까먹는 거.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거. 무지의 수용. 한 사람은, 그리고, 이거 다 무시하고요. 한 사람은 수행할 수 있다. 실험을 단순히 호기심으로부터, 아우로브가 프로모하고 똑같아. 밖으로도 되지만 뭐뭐로부터도 됩니다. 호기심으로부터 실험을 수행해.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것만 잡아주면. 무지가 호기심이잖아. 궁금하네? 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찰스 다윈 아들, 뭐야? 이 사람 미친 실험을 했대. 비록 증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프루트리스 과일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가 없는, 아무 소득 없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는 거라고 증명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런 미친 실험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지, 호기심, 결과가 없어도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과학은. 너는 네가 해볼 때까지는 절대 모른다 이거지.
단계 복잡한 거 아니고요. 결과 예측 얘기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가설 설정 아니고요. 야, 그냥 모르는 거, 호기심, 결과 없어도 돼. 그것만으로도 과학은 괜찮다. 1번이 정답이야. 몇 번 했어? 객관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1도 없었는데? 예측이라는 얘기 있었어? 너의 뇌피셜이야. 너의 뇌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다만 잡았으면 사실은 문제 없었어. 그럼 무지가 나오던 호기심이 나오던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상상해 보세요. 포즈가 일시 정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쁜 하루의 중간에 잠깐 멈추는 걸 상상해라. Refresh your mind. Recharge your energy.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환기시킨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한 순간을 갖는 거. 이게 포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에너지 좀 채우라니. 한마디로 이거죠. 하루 중간에 휴식이다, 휴식. 이게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된다. 그러면 저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브레이크라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거지. 자, 너가 잠깐 break away 루틴으로부터 쉴 때, 특히나 뭐와 함께 행동들을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잠깐 쉴 때 너는 막는다. 인지의 피곤함도 막을 수 있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루에. 그래서 이 midday break라는 게 이런 활동을 하는 거네. 그치? 뇌를 자극해주면 돼. 그러면은 플러스다. 여기서 살짝 이제 좀 어려운 게 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나왔어. 이게 뭐야? 우리 에어로빅 알지? 에어로빅. 이게 유산소야. 그것에서 나온 단어 뉴로빅. 신경세포의 운동이 되는 거지. 몰랐더라도 단순히 효과적이래요. 단순하지만 이런 뉴로빅 훈련이 완벽하다. 그러한 휴식을 위해서. 즉 이렇게 잠깐 쉴 때 이거 하라는 얘기지. 이게 뭔데요? 그냥 이거야.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 이게 뇌 자극 훈련이 되는 거죠. 연습, 운동. 그것은 다른 뇌의 영역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요거 나왔어. 아마 나와는 있을 텐데 엔드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 그랬지. 똑같아. 정신을 반짝 차린 이거였지.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어떤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든다. 환기를 시켜주고 너를 오후의 도전에 준비시켜주는. 계속 그냥 같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복? 소희나 그런 거 같아? 이 정도 보면 나머지는 니들이 선택이야. 주제, 제목에서 필요한 건 용기야, 용기. 이 정도 봤어. 뭐야, 이게. 지금, 휴식. 그리고, 이제 뉴로비. 뇌 자극. 플러스. 지금까지 나온 건 이거지.
용기 있게 넘겨, 그냥. 대신에 뭐, however나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봐야 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싶으면은, 어설프게 보는 것보단 안 보는 게 나아. 괜히 이렇게 잘 해놓고, 마지막만 뚱 띄어서 이거 보면, 잠깐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 멘붕 온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지?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반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 페이지는. 송현이 몇 번 했어? 한 번? 아, 이렇게. 요거는 괜찮네. 뉴로빅 운동은 나왔어. 거기에 대한 일루전. 착각, 항상. 얘는 마이너스인 거지. 이것 때문에 틀렸네. 뉴로빅 운동이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신체가 아니라, 뭐, 뇌의 능력, 생산성, 이런 거지. 이것 때문에 틀렸어. 뉴로빅이 뇌를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스테이샵, 이런 상태를 유지시키다, 날카로운이라는 게 아까 나왔었던 얼럴트, 정신을 반짝 차린, 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우선 7쪽으로 먼저 갈 거야. 7페이지. 요거 순서 삽입은 좀 많이 맞았어? 아예 못 풀었어? 승현이는? 아 진짜? 그럼 예은아, 너가 푸는 순서는 뭐가 돼? 24번, 뭐 29번까지는 풀 거 아니야? 아 진짜? 시간이 많이 모자랐구나. 송현이는? 비슷한 순서로 풀어? 그거 풀고, 맨 뒷장 풀고, 그리고 이제 몇 번으로 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은이는 41, 2번도 푼다는 얘기야? 안 풀어? 그거는 시간 없어 못 풀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 페이지 풀 때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너무 다 보기보다는 중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보면은 반복된 게 분명히 보여. 그냥 그거 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거의 맞아. 너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쌓일 거고. 그리고 어디를 꼭 이제 너희들이 두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 건 요거 순서랑 삽입 유형. 요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자, 그 이유를 말해주면 얘는 원리만 너희가 잘 알면은 30초 안에 답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으로 연습을 해야 돼. 우선 순서 하나만 보고서 한번 같이 봐보자. 야, 또 나왔어. 나방. 요즘에 나방이 대세인가 봐. 그치? 나방하고 나비를 distinguishing. 구별하는 것은 겉모습을 보고서, 외형을 보고서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돼 있다. 이렇게 미륵 무시해. 엄지의 법칙이니까 제1의 법칙이 있다 이런 정도. 너무 명확하지? 나방과 나비를 구별한다. 자, 요즘의 트렌드는 뭐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말이 잘 안 보여. 그냥 A, B, C 가지고 얘들의 순서를 정하는 게 맞고. 자, A는, 그러니까 모든 단서들은 너희가 다 활용을 해줘야 된다. 가장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단서,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명사 힌트. 대명사라든지, this, such, they 등등등 이런 거. 명사나 대명사 힌트.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어. 여기까지는 상식이잖아. 그치? however냐, for example이냐, 이런 연결어. 3학년 되잖아. 이런 거 하나 정도 줘, 하나.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뭘로 가야 되냐면 3번인데. 우선 단순화만 시켜줄게요. 나중에 고3 되면 더 정확하게 해주고. 소재의 전환. 요즘에 이제 이게 대세야. 소재의 전환. A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고, B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고, C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잡아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A와 C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이걸 저는 소재의 전환으로 주는 거거든. 만약에 A야, 이게 기억 얘기하다가 끝에 니은 얘기로 끝났어. 여기가 처음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니은이 있고, 이렇게 된다. 여기서 니은이 처음 등장했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니은은 다 이 뒤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A 볼까요? Further distinctions. 여기는 이 힌트가 주어졌다. 구별은 구별인데 무슨 구별? Further. 추가의. Further가 파이 비교로서 더 멀리 있는도 되지만 더 나아간 추가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 그럼 느낌이 빡 옵니까? 추가의 구별이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1차 내용이 1차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의 구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앞에는 1차 구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걸 자체가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도 구별돼 이렇게 나오겠지. 옛날 스타일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 대신에 요즘 스타일은 읽는 게 더 편해. 밑에까지 읽어버리세요. 아까 말했지만 뭐에 관한 얘기인지 잡는 게 좋아.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구별 얘기구나 잡아주면 된다고. 구별 얘기. 그러다가 그 다음 문장에 stereotypical differences, 스테레오타입이 우리 그 고정관념의 차이들. 고정관념. 나방은 글루미가 약간 우울한 이런 뜻이야. 약간 우울해. 그리고 nocturnal 하면 밑에 야행성이라고 나왔지? 화려한 나비의 야행성 사촌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적인 차이점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많은 밝게 화려한 나방이 있어. 나방도 나비처럼 이렇게 이쁠 수 있어. 그리고 활동하는데 낮 동안에 활동하는 그런 나방도 있다. 즉 이런 고정관념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요게 그 소재의 전환이라. 고정관념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B를 보면은 대부분의 나비들에서 그냥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의 끝부분, small club shaped swelling 때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 반면에 나방 보통은 feathery, 털이 뒤덮인 narrow, 좁은 fine tip 그냥 뭐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구나. 겉모습을 가지고 구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비들은 휴식을 취한데 날개가 접힌 상태로. 반면에 나방은 휴식을 취한다. 날개가 다 보이는 상태로. 그냥 차이. 이거 말하고 끝나는 구별 차이.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 A와 B를 봤을 때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네. 왜? 아니, 왜가 중요한 거지, 왜?
송현아, A가 먼저 와야 돼? B가 먼저 와야 돼? 왜? 어? 아까 이거와의 관계는 우선 생각하지 말고 이 나머지 것들의 순서만 따져줘야 돼. 다시 한번. 아까 내가 다 말해줬잖아. A에는 뭐가 있다? 뭐 어디다 표시해놨어? 고정관념도 있고 또 그래. 얘도 지금 이 두 개의 구별을 얘기하고 있고 얘도 구별인데 얘는 추가 구별이라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첫 번째 구별이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추가의 구별이 된다. 그리고 A의 마지막이 고정관념 얘기 나왔지. C가 먼저만 보면 돼.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 순서 맞춰라. 이게 의도라고. 그럼 C를 보면은 이퀄리 똑같이 깊은 생각 할 필요 없어. 잠깐만 똑같이면 앞에 그냥 같은 내용 나온다는 얘기잖아. 앞에 거랑 얘랑 같아야 돼. 몇몇의 야행성 나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드 색깔 색조 갈색이나 회색으로 덮여져 있는 클로즈 되어져 있는 나비도 있다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렇지. 아까 고정관념을 깨는 얘기지. 야, 나방은 이런 색깔이야. 나방은 야행성이야. 고정관념 깨서 야, 나방도 화려해. 낮에도 돌아다녀. 마찬가지로 나비 경우. 나비도 무조건 낮에 있는 게 아니라 야행성 나비 있어. 이런 색깔 나비도 있어. 고정관념 깨는 얘기잖아. 어떻게 문제 내는지 알겠지? 끝났어. 그래서 B가 첫 번째 특성, A가 추가 특성, A의 끝과 C가 연결돼서 고정관념 얘기, 깨는 얘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요즘에 요거 순서 문제가 제일 노답률 거의 3위 안에 거의 맨날 들어가는. 요즘 어렵게 나와서 옛날에는 막 요령으로 풀었어. 여기 앞에만 보면 막 연결되고 막 대충 막 하고. 근데 요즘에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문제 너무 잘 만들어. 이렇게 안 하면 못 풀어. 자, 얘만 하나 보고서 칠 건데, 특히 나는 순서보다 삽입하고 둘 중에 만약 하나 하라면 시간이 무조건 삽입 먼저예요. 이거 진짜 10초 컷입니다. 10초 안에 풀 수 있어. 알았지? 10초 안에. 그 원리는 알고 있잖아. 뭐였지? 삽입의 원리. 이게 대부분 전환 문장입니다. 그지? 얘를 기준으로 앞과 뒤가 다를 테니까 그냥 이 문장의 상황만 찾으면 돼. 이 문장과 같은 상황 찾기다. 그냥 1선의 원칙. 이것만 기억하자. 그러면 하나는 바로 풀려. 나오는 게 하나는 10초 안에 진짜 풀리고 하나는 좀 더 한 30초는 있어야 풀리고 이렇게 구별돼. 다른 개체들 population 인구 개체들은 not be managed 적극적으로 매니지 되지 않아. 뭐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내셔널 파크에 있는 애들처럼 국립공원에 있는 것들처럼. 어떤 상황이다? 그렇지. 그것만 기준으로 잡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면 3번부터 간다 그랬지? 만약에 개체의 수가 너무 낮아, 관리의 목표보다 너무 낮으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통합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 관리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1차적으로 생각해. 깊게가 아니라. 관리가 포함이 된다잖아. 관리가 포함이 된다잖아.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밑으로 가야겠지? 이러한 노력들이 표현한다, 보여준다. 적극적인 접근을, 뭐에 대한 접근을? 관리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그렇지. 1차적으로. 여긴가? 이렇게 예상도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관리의 활동들은요, minimize external influences.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안 하는 쪽인 거지. 최소화한다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쉬었다 가자. 39번까지만 보고서. 한 번 더. 삽입은 뭐를 찾는다? 같은 상황만 찾는다, 여기서. 같은 상황만. 차이는 아까는 되게 단순했잖아. 기니까 상황을 잡아내기가 좀 더 어렵다. 그 차이뿐이야. 그럼 구조 자체도 얘가 주어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때 대또 뭐야? 본격되시겠지? wasted, necessary, to, drive, demand까지. 이렇게 묶어. 그래서, 이렇게. 동사. 또 prioritizing elimination, waste by repair, manufacturing, creates different kind of demand products as a service.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낭비도 되고 쓰레기도 되잖아. 필요하다.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 물건 많이 팔려면 버려야 돼, 이거야. 사람들이 물건 살려면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를 우선시한다는 얘기는 제거, 쓰레기의 제거, 수리나 재생산을 통해서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서비스로의 수요란 얘기. 상품이란 얘기. 자, 이게 깔끔하게 해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자, 대신에 뭐만, 이런 건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 알았지? 두 번, 세 번 읽어서. 포인트는 이거네. 낭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낭비의 제거니까. 낭비를 제거하다 없애다니까 낭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수요를 만들어낸다. 낭비를 안 하는 것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찾아야겠구나. 기준 잡았지? 머릿속에 딱 입력했습니다. 한번 봐봐. 이 모든 전략들은 보장하는데 소비자가 가질 거야. 제한된 접근이나 접속을 상품들에게 사용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require a replacement. 뭐를 요구한다? 대체. 낭비를 하는 상황일까요? 안 하는 상황일까요? 서로 반대인데? 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밑줄 쳐줬어? 대체를 요구한다.
대체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바꾼다는 얘기지. 낭비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하는 상황인 거지. 그냥 그 차이라고. 이것을 그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냐 없냐 차이지, 푸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낭비하는 걸로 안 보여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4번.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회사들은 단순히 리스 하면 이게 뭐 대여하다. 상품을 한때는 사용됐었던.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한때는 팔렸었던. 한때는 팔렸던 물건. 중고겠지? 중고의 물건을 대여한대요. 낭비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그렇지. 그렇게 느끼면 돼요. 정답은 4번이구나. 내신도 똑같다? 내신에서도 이렇게 찾아야 돼. 소인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네도 어차피 시간 오래 안 걸렸지. 그래서 1분이라도 시간 내서 요 상황 찾아볼까? 땅땅땅. 없으면 버리고 연습이니까. 있으면 딱 하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러려면 주제 제목 거기서 시간을 좀 아껴야 돼. 그리고 아직도 듣기 할 때는 안 풀고 있나? 안 풀었어. 소희는 듣기 하면서 좀 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건 필수야. 어쨌든 듣기 할 때 푸는 건 필수. 소희는 몇 개나 풀어? 듣기 하면서? 3개 정도 푸는 것 같아. 뭘 풀지는 알고는 있잖아, 그치? 제일 쉬운 것들. 이런 거, 그림,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도표, 내용. 요 페이지 최소. 그리고 앞에 있는 거, 19, 18, 20. 18, 19, 20 요거까지. 그래서 7개는 기본으로 푸는 게 기본이야.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된다. 유인물로 받았던 숙제 있었지? 몇 번을 하는 게 숙제였더라? 7, 8하고, 그지? 어. 근데 좀 할만했어? 오, 괜찮았어? 소인이는 어땠어? 그 하나가 몇 번인데? 7번? 7번하고 53번? 7번에 1번 동사 찾는다. 동사 하나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응. 뭐 PP 뭐 이렇게 알았어? 리튼처럼 우리 EN을 붙여서 다 했어? 손님 안 했지? 알았어. 고생했어. 음. 우리 명사나 형용사에 EN 붙이면은 동사 되는 거잖아. 요거랑 똑같아. weaken, 약화시키다. 다 이렇게 만들다라는 거. enrich, 풍요롭게 만들다. 동사야, 동사. 알겠지? 이거 못 잡았으니까 힘들었구나. 그럼 뭘 동사로 잡았어? 음, 브로드가 넓은이니까 브로드웨이. 네. 그래서 넓게 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독서, 습관, 관점. 이 3개 있다. 뭐가 뭐를 확장시킬까? 독서가 관점을 괜찮지?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건 전치사. 오브 하나 있네. 뭐뭐의. 남은 명사가 습관이니까 오브 뭐랑 습관이랑 연결시킬까? 습관이 관점에 붙겠니? 독서에 붙겠니? 그렇지. 그럼 독서하는 습관이 될 테니까 habit of reading. 이렇게. 독서의 습관이. 자, our 집어넣을게. 우리의? 그렇지. 부사 2개 남았다. 규칙적으로는 어떤 동작에 붙여야 되는지. 확장이겠어? 독서겠어? 그렇지. 규칙적인 독서의 습관이 나머지 significantly 상당하게 눈에 띄게 상당히 확장시킨다. 그러면 동사 앞에다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쓸 수 있어. 동사가 2단어 이상이면 사이에 넣으면 된다 그랬고 문장 끝에 넣어도 된다. 그래서 이 2자리는 다 맞습니다. 8번은 연이 한번 불러줄래? 어떻게 썼는지? 응. 응. 소영이도 그렇게 했어? 그리고 얘는 문제가 오류가 있었어. 안 섞였어. 얘 그대로 답이야. 그지? 그대로 답입니다. 대신에 너희가 이제 살짝 다르게 할 수 있던 건 나롤리하고 버롤소 다음에도 A, B 병렬이 돼야 돼서 온이 이렇게 여기도 온 요거 위치만 맞춰줬으면은 큰 문제 없었어. 그리고 A, B의 순서는 당연히 바뀌어도 상관없어. 얘는 오류. 하지만 너희들이 눈치를 못 채서 다행이네. 그 다음에 10 몇 번이었지? 3번. 아, 송윤이가 몇 번 못했다고? 13번을 못했어? 이게 좀 어려웠어? is가 동사고, 다른 건 없어, 그지? 그리고, 얘는 PP니까 뭐 이렇게 합쳐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주어가 강화되어진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비동사 PPD에 올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올 수 있는데 여긴 투 없고요. 나머지 전치사가 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from, within, 우선 써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앞으로 옮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주면 깔끔해지지. 자, 뭐가 강화될 수 있다? 학습이, 피드백이, 교실 환경이, 동료들이. 둘 다 괜찮아. 그래서 학습이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교실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 이제 한번 묶어볼게. 뭐뭐로부터도 있고 이게 이제 제일 within 하면 어쨌든 어떤 공간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안에서를 뜻하니까 뭐가 가장 잘 어울려? 교실. 그리고 동료들 내에서도 괜찮아. 사실 둘 다 된다고 보면 돼. 여기는 교실이나 아니면 동료들. 피어스가 동료죠. 그럼 뭐로부터? 피드백으로부터. 뭐에 의한? 학습도 되고 동료도.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실 답이 2개가 나와. 교실을 기준으로 해도 말이 만들어져. 교실은 강화됩니다. 교실 환경이 동료들의 내에서의 피드백으로부터 학습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동료들 내부의 피드백으로부터
교실 환경이 강화된다도 말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원래 답은 이제 학습이 와야 되긴 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내용의 기준이 없으니까 둘 다 맞다고 보는 거야. 학습이라는 건 이걸 이제 교실로 잡아주면 해결이 또 되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들 순서만 정해주면은 학습은 강화된다. 그리고 이거 거꾸로 미안. 원래 답은 우선 써놓을게요. 피드백에 의해서 강화되어진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떤 피드백이냐?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이게 두 개 붙는 거고, 마지막 전체 장소, 교실 환경 내에서. 그래서 반에서 동료들로부터 막 피드백을 받으면은 학습이 강화될 수 있다. 가장 명확한 상황이 되는 거지. 14번은 문제 오류가 좀 있었어. 그래서 얘는 그냥 안 할게요. 미안해. 단어 하나가 빠졌어. 좀 이상했던 게 정상이. 그렇게 느꼈으면 잘한 거야. 단어 하나가 좀 빠졌어. 우리 해석 숙제도 점검 받았었나? 책에 있는 거? 그거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해석,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아예 안 받았어? 없었어? 그래. 점검을 안 받았단 말로 들어서. 그러면, 이제 레벨 2인데, 준동사를 활용하는 것들. 뭐, to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통 답이고, ing 답이고. 자, 그래서 제일 헷갈리고 짜증나는 게 결국 이 pp. ed가 붙으면 동사 과거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고. pp를 하더라도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pp냐, 비동사 pp로 쓰였냐, 이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 22번으로 가보면 돼. 22번. 어차피 다 못 보고 필요한 것만 보고 마무리 할 거야. 자, 여기에 동사가 여기 improve 하나 있고, are가 하나 있고요. applied가 있다. 그럼 여기는 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리고 to가 있으니까 to improve 이렇게 묶이면 되겠고. 자,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여기에 주어를 쓰고서 are applied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명사다, 주어는 are 블라블라 이건 따로 쓰고 그 applied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건지. 그지? 요게 지금 솔직히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뭘로 시작해야 될까? 결론을 말하면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로 만들어. 만들고 만약에 이게 그냥 PP로 쓰인 거네, 이것만 빼면 끝나. 나머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자동차들은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근데 나중에 동사를 딴 데 써야 돼. 빼면 끝이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이거 만들어 놓은 거에서 얘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선 만들고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우선은 그냥 비동사 PP로 만드는 거야. 동사를 applied로 잡아줘. 적용이란 뜻이니까 주어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to improve,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머, 전치사 순서대로 in. 끝났나? 이렇게 이제 틀만 잡아 놓은 거야. 나중에 여차하면 이거 옮기면 되잖아. 그치? 자, 뭐가 적용이 된다? 기술, 비판적 사고, 학생들, 환경들. 4개 있네. 기술이, 비판적 사고가, 학생들이, 환경이. 뭐가 적용이 될까? 한 명씩. 기술. 송현이는? 비판적 사고. 좋아요. 맞아. 왜 근데 무조건 기술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둘 다 되는데, 아니까 얘를 잡아줘. 테크닉스. 뭘 향상시키기 위해서일까? 비판적 사고 괜찮아. 학생도 나쁘진 않아. 환경도 나쁘진 않는데. 그럼 나머지 이걸 가지고 볼까? 뭐뭐들 사이에서. 그렇지. 뭐뭐 안에서. 그렇지. 그러면 이 뒤에는 비판적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네. 나머지 형용사 넣어볼게요. educational, 교육적인. 잘했고, 자, 이걸 이제 느껴야 돼. 여기까지는 됐어. 지금 이 문장 자체를 보면은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에서라고 돼 있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얘하고 얘가 문제야. 뭐의 문제일까? 잠깐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문장들은 보통 주제문을 만드는 거잖아. 정보 전달의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환경에서 학생들 사이에 말이 전혀 안 된다고 느껴져요. 분명히 무슨 환경인지 있어야 돼. 너무 추상적이야. 기술도 마찬가지지. 그냥 기술이 적용돼, 무슨 기술이 적용되는데 정보 전달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내용상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데 하나씩 넣어야 돼. 교육적인 환경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학교구나. 교실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에센셜, 필수적인. 얘도 여기. 필수적인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서의 교실. 순서는 그냥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건 90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뭐가 애매해? 내용상. 구조는 완벽하지만. 뭐가 아직도 좀 덜 구체적이야. 뭐랑? 에센셜?
교육적인 환경이 적용이 됩니다. 필수 기술에서 학생들 사이에 비판적 사고를 형성시키기 위해. 교실이 적용된다? 환경이 적용된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 기술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얘기야. 필수 기술이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비동사 PP를 깨면 돼. 깨면은 명확해져. 어떻게 깬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것만 지우면 끝이야. 다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기술이야. 적용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비판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 완전히 구체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썼던 거, 여기다가. 그리고 이런 기술은 필수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다는 얘기야. 맞는데 이게 100점짜리야.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지? 요게 비동사 PP로 써야 될지, 그냥 명사 꾸미는 PP로 쓸지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꾸더라도 뒤에 덩어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 그거야 뭐 쉽잖아. 쫄지 말란 얘기야.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럼? 23번 지금? 딱 두 개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아, 요거 전치사야? 크로스가 동사로 이제 건너다가 될 수 있지만, 크로스는 전치사인 거지. 동사부터 찾아야 되는 거구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컨트리뷰트 다음에 무조건 뭐 하나 붙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 주고. 내가 그때 유물 이것만 줬었지. 응.
확인해 볼까? 좀 됐어. 자, 우선 준비 과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적어놨는데, 주어가 목적어에 기여한다라는 뜻이었었고, 전치사 2개 있고, 동명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짝도 한번 넣어봤어.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 딱 묶이잖아, 그치? 그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칸이 남아있고, 하나, 둘, 3개의 명사가 남아있다. 그럼 여기 명사 무조건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명사 들어가고, 나머지도 들어가고, 얘도 동명사니까 얘들이 여기나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즉, 남은 단어 3개만 적절히 배열을 하면 돼. 자, 기관이, 전치사부터 채워볼까? across, 전치사로 뭔가를 가로질러라는 뜻이고, 가로지른다는 얘기는 어떤 영역을 넘어간다는 얘기야.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 뭐를 가로질러서? 조직 전략. 가로질러라는 것은 이 조직들을 가로질러서 조직들의 전반적으로, 조직들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Across the field,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들판을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이죠.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럼 얘도 썼어. 그럼 전략하고 효율성이라는 뜻이 있다. 자, 전략이 효율성에 기여하는 걸까? 효율성이 전략에 기여하는 걸까? 그죠? 그지? 전략을 통해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복수니까 복수명사. 그리고 여기 바로 효율성이란 말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여기도 무조건 명사가 필요하니까 먼저 여기다 넣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명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란 얘기지. 그럼 나머지 4에는 뭘 집어넣는다? 얘 집어넣으면 되겠네. 연결하면 끝. 전치사 사용은 다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략이라는 건 기여합니다. Enhancing efficiency.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했다. 뭐를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들의 전반적인 곳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거잖아. 이게 요 develop, 얘를 사용하라는 게 포인트인데 PP야. PP가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줘야 돼. 발전된이야. 발전된 전략 괜찮아요? 발전된 전략, 발전된 조직, 발전된 문제. 안 되지. 문제를 발전시킨다고 하진 않아요. 문제를 개발한다고 하진 않아요. 개발 발전이니까. 개발된 조직이나 개발된 전략, 개발된 효율성. 이것도 괜찮긴 해. 여기는 안 붙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이번에는 주제의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략이 기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전략인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developed, 개발된 전략이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안 되지. 개발됐으면 뭐 하려고? 왜? 어때서?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개발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수도 있어.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의 배열은. 하지만 그냥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전략들이 기여한다. 어디에? 효율성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효율성? 조직들 사이에서의 효율성. 이런 느낌. 그러면은 어때?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있고 주제문으로서 훌륭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자, 이런 식의 좀 연습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신 들어갈 거라서,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용인데, 버려도 돼, 보고. 지금 이제 훈련만 했으니까 실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나? 그래서 이건 다른 학교 그 기출문제다. 올해 있었던 기출문제고, 주제문을 써라. 아, 이것도 하면 안 돼. 쓰라라고 돼 있어. 이 조건 없앨게요. 그래서 변형 없이 그냥 써라. 한번 얘도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동사 개수부터 확인해야 돼. participate. 또 어딨나 동사? ensure. 또 있나? diverse는 형용사야, 다양한. 다양한 이런 형용사. is까지. 자, 동사가 3개야. 그럼 전체 구조부터 잡는다. 문장에 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 있네, 하나. 대신에 관계사나 뭐 that 같은 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문장의 동사 셋 중에 하나는 전체 동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 이제 이 동사를 묶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to가 있네. 각각 to에 붙여서 써도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to participate나 to ensure, 이렇게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동사가 and로 연결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and는 지울게. 없앨게. 지금 요 추가 때문에 and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각각 to랑 participate가 이렇게 결합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is가 본동사가 되는 거고. 주어 무조건 와야 되고, 뒤에 보호 하나 와야 되겠죠? 그리고 to participate. 그리고 to ensure.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처리할게. 전치사가 있나? 자, for라는 전치사가 있고,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다. 자, 대신에 하나는 participate in 무조건 쓰는 거잖아. 어디에 참가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 써야 돼. participate in. to 썼고, to ensure 썼고, is 썼고. 그러면은 from하고 for라는 이 전치사 2개가 남게 된다. 얘도 우선은 이렇게 뒤에다 써놓으라고. for를 여기다 쓰고, from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 과정이 된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동사 뒤를, 비동사는 워낙 애매하니까. to participate, 어디에 참가하다야. 뭐에 참가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학에.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 진실에. 안 되겠지. 배경에. 중요한. 어디에 참가한다? 배경에? 과학에 참가한다 밖에 안 되는 거지. 과학에 참여한다.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보장하다가 있습니다. ensure, 보장하다. 무엇을 보장하다? 진실을 보장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 주어랑 이 뒷부분을 채우려고 할 텐데, 뭐가 보인다? 이시 하나 보이네. 어떤 생각을 한다? 그렇지. 왜? to도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it, is, 그 다음에 이게 진주어 자리로 우선 to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중간에도 들어와야 돼. 보통 여기는 형용사. 90% 확률로 형용사고 가끔씩 명사도 필요하긴 해요. 자, 그것은 어떻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가 diverse나 important가 있어. 뭐가 맞겠니? 그렇지. 이거 하는 것은 중요하다지. 이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 아예 연결이 안 돼요. important밖에 안 돼. 자,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과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학에 참여하는 건 to ensure,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우선은 그럼 from도 나와 있고 지금 이제 for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자, for부터 가자. 이때 for는 좀 특이한 for가 있잖아. 가주어, 진주어가 있다면은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 to 앞에 for를 집어넣는 거야. 이 앞에. 그럼 여기는 누가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누가 과학에 참여하는 거겠어. 그렇지. 해결되네.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다음 남은 건 이제 from밖에 없어. 그럼 from 뒤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남은 명사, background. 배경으로부터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자, 이제 남은 형용사 집어넣어 줄게.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지지? 아까 말했듯이 정보의 전달이 있으면 그냥 배경으로부터 하면 말이 안 돼. 배경으로부터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조립만 합니다. 조립만. 중요하다. 사람들이 과학에 참여하는 것은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일 잘 어울리는 표현.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참여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 또. 다양한 배경으로부터의 사람들이 과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을 보장한다. 정보 전달력이 200% 올라가지 않니? 완전히 이제 주제문 느낌이 나잖아. 과학이라는 것에 진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과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과학의 진실을 보장할 수 있다. 자, 우리 내용 1도 몰랐지? 그냥 여기 구조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답 나왔지. 그치? 실전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 플러스 주어진 표현들을 보고서 어떤 이런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지. 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숙제는 없어. 그래서 숙제 없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 이제 진도 나가기 시작할 거니까 새 책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고생했어.